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유탄을 맞은 사람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도 지금 지명된 지가 47일인데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 두 한시 중에 하나를 내놔라. 이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정확하게는 한동훈을 내놔라. 그렇죠. 한덕수는 다 상관없어. 근데 한덕수 들어줄게. 한동훈 꼭 내놔. 이거죠.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 여야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기미를 보인다. 네. 이렇게 알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바로 다음 날 17일에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강행하면서 민주당의 분위기가 아주 강경으로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겉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속은 또 굉장히 좀 고민 중이랍니다. 고민이겠죠. 일단 20일 날 그 반응들을 보면은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예, 본회의에 이제 올린다. 본회의에 그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가부간의 투표가 나겠죠. 문제는 당연히 한동훈 임명했으니까 강경하게 전부 다 이제 말은 하는데 한동훈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청문회 이후에 계속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일부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동훈 반대 여론조사가 더 많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은 대충 넘어가자.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훨씬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금요일 날 부결을 한다. 일단 본회의에 올리자고 한 건 더 이상 이제 뭐 논란 없이 우리가 그냥 투표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의총이 아직 안 열리고 있는데 의총에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물론 부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결하면 고스란히 그 덤태기를 다 짊어져야 되고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 쪽도 한덕수가 꼭 무조건 돼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야, 이 사람은 당신네들이 능력이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한 거냐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한다. 가부간 결론을 내려주라. 그 얘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부결되는 어떤 부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네들이 떠안고 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걸 또 아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꼭 해야 돼 그러면 부결시켜서 타격을 줄 수 있는데 꼭 고집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게 애매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이제 자기들 그 최고위원회에서 비공식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당론 투표 이른바 부결 쪽으로 이렇게 당론을 모으기보다는 자율 투표로 그건 이제 좀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한동훈 장관 임명이 나면서 외관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강경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주를 퍼붓겠죠. 의회주의와 협치를 시정연설로 강조하더니 하루 만에 마유의 인사를 단행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오형훈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마지막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협상의 다리가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총에서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온건파에 속하는데 이 한동훈 장관 임명이 야권의 부정적 기류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됐다. 그런데 이 민주당이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괜찮은데 거기에 물론 강원파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는 외부의 대깨문 강성 지지자들의 그러한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해온 게 이게 문제예요. 무조건 깨갱하고 일사불란해졌죠. 원래 민주당 그런 정당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철험회가 끌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검수한박 전국은 철험회 지난번 호위무사들 한동훈 청문회에서 그 사람들이 미천이 다 드러났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 할 정도로 욕을 먹은 사람들이 민주당 170명이 넘는 의원들의 멱살을 잡고 검수한박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이런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오면은 우리 다 뭐 선거고 뭐시고 다 보이콧이다 아니면 뭐
지지 철회다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들이 또 강경해질 수는 있는 것이거든.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이거 발목 잡기 해갖고 우리한테 득될 게 없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선배님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 중에 예외가 인사였거든요. 예. 인사는 물론 야 우리 저 사람 안 돼, 알지? 하지만 당론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총의를 모아서 하진 않았다는 거죠. 비밀투표. 비밀투표니까.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당론을 결정했는데 뒤집혀지면 아주 지도부는 각살이 나버리고. 그래서 사실 저 총리만 하더라도 안 되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하지 마, 내려놔 이거지. 저기 본회의까지 안 가는 이유가 사실 이 도의상, 그러니까 그 관행상 무슨 총리라든지 이런 투표를 하는데 당론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관행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의총에서 야 우리 당론으로 결정해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예가 또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예가 되니까 그것도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유보하고 있는 인사 하나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사석작전, 바둑으로 말하면은 희생양을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일 전에, 20일 전에,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 표결이 들어가기 직전에 정호영 장관이 자진 사퇴. 물론 뭐 협의해서 하는 거지만 알고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만 자진 사퇴하겠다. 나를 희생양 삼아라. 당신들이 그렇게 한 사람 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물러나겠다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정호영이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거야.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수가 지금까지 정호영을 버티게 만든 게 아닌가. 네. 왜냐하면 보류 계속 한 게 사실 보류란 말이에요. 벌써 임명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까지 한 건 아주 유용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진짜 마지막 압박이거든요. 그건 여기까지 했어. 근데도 부결시킬 거야? 그럼 부결시켜 봐. 거의 그렇게 되죠. 부결시켜 봐라고 지금 정호영 카드를 20일 전에 뭐 20일 아침이든 뭐 19일이든 딱 해가지고 자진 사퇴 쪽으로 가면은 그것까지 무릅쓰고 한덕수를 말하자면 인준을 안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독박을 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정호영 빨리 해야지 논란이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서 뒤돌아보면 한동훈보다 먼저 정호영을 사퇴시킨다? 그러면 뭐 고마워할 민주당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김현숙이든 누굽니까? 그 여가부 장관이든 그거 폐지되니까 그거 내놓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당연한 거고 한동훈 아웃. 뭐 이렇게 됐을 텐데 한동훈 임명시키고 정호영을 아웃시키면 훨씬 더 정호영에 대한 어떤 카드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초짜라고 하지만 초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아주 고단수입니다. 여당 내에도 이준석이가 뭐고 다 주저앉혔잖아요. 홍준표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시간 끌면서 적당한 타이밍 때 딱 주저앉혔다고. 진을 다 빼놓는다. 지금 그런 작전이 아닌가 보여지고 민주당 내에도 아까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본론도 많지 않습니까? 이 발목 잡기 하다가는 그 프레임에 갇혀갖고 6.1 지방선거는 이제 포나마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특히 사실상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재명도 그 좀 한덕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송영길 같은 경우는 아주 대놓고 인준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벌써 이재명 송영길이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윤호중이라든가 뭐 박홍근이가 우리 아니야 하고 나서기는 좀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자, 지방선거 얘기를 짧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론조사 계속 지켜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굳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1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한 번도 뭔가 빡 모멘텀을 잃어서 민주당 쪽으로 집결될 수 있는 이슈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 청문회였어요. 이걸 거부하지 않고 들어간 건 한동훈을 난도질해서 완전히 그 인사가 전부 잘못됐다. 이쪽으로 가갖고 뒤집어 버리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을 그쪽으로 가게 하면서 모멘텀을 가져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 포인트 다 여론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지율이 정도가 아니라 역풍이 불어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한덕수를 부결시키는 게 세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네. 제정신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야 이거 지금 점점 우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렇게 발목 잡기로 프레임을 잡히면 우린 회복할 수가 없어 라는 그런 결론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영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카드고 그 카드가 쓰게 되면은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한덕수를 인준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시 본회의면 한 11시쯤 사진 사퇴하면 어떨까요? 모르죠. 또 하도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이성을 상실하는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의도 문법이 이미 또 깨졌습니다. 대깨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어떻게 저쪽에 해갖고 문자 폭탄 보내고 너희들 그렇게 되면은 가만 안 두겠다 하면 김어준이 선동하고 네. 황교익이 또 그 뭐 SNS 하고 뭐 거기 그 무슨 좌파 스피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혜원이. 김어준, 황교익, 손혜원 또 김용민 그 사람들은 민주당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민주당을 아주 그냥 일어날 수 없게 망쳐버리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외관상으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 임명의 유탄을 만든 것 아니냐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고민이 깊기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 최종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그건 좀 더 며칠 하루 이틀 지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취재를 해봤더니 예. 아직 결정된 거 없어 좀 봐야 돼. 뭐 이렇게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